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맘입니다. 오늘은 오랜 세월 바둑인들이 가장 많이 애용했던 포석 중 하나인 소림류를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소림류 또는 고바야시류. AI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가장 먼저 눈목자를 분석해 봤습니다. 소림류의 눈목자 걸침이 정설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유인 즉슨 하변 화점에 흑돌이 한 점 놓여 있어서 만약에 근접전이 벌어질 경우에 이제 조금이라도 흑이 유리하다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I에서는 오히려 이 눈목자 걸침이 57%로서 푸른빛이 들어오는 한 칸 높은 걸침이나 낮은 걸침에 비해서는 약 2% 정도 떨어집니다. 자, 눈목자로 이제 걸쳤을 때 흑이 받는 방법이 A와 B 두 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AI에서는 C까지 그 확률이 비슷한데요. C는 정말 의외입니다. C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C를 두었을 때 붙이는 수가 정수겠고요. 이제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서 젖히면은 막 끊는 수가 상용 맥점입니다. 백돌이 한 점 놓여 있기 때문에 흑은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반대편의 한 점을 희생하면서 모양이 정리가 되는데요. 자, 이때 결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를 잡아서 이제 3-3으로 대세점을 차지하는 수를 AI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될 경우에는 백이 59%로 약간 활발한 진행입니다. 여기서 흑이 전개를 한다면은 한 칸 높은 이제 협공이 정수인데요. 백도 밀어서 붙여놓고 밀어붙여놓고 다시 선수를 잡아서 대세점을 차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C로 두어가는 수법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막상 퍼센트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눈목자로 걸쳤을 때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수법이 한 칸 띄움이었습니다. 전투를 좋아한다면 한 칸이죠. 사실 여기서 입구자로 받아준다면 약간 당한 느낌이 들어서 반발을 하는 한 칸 뛰는 수법을 많은 이제 프로들이 선호했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 칸을 뛴다면 백도 A로 밀 것인지 또는 B로 날짜 둘 것인지 선택의 기로인데요. 여기서 의외인 점은 이제 B를 만약에 두어갈 경우에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한 칸 낮은 협공을 하고 이제 좀 복잡한 변화인데요. 한번 밀어놓고 쌍립을 두게 되면 이때도 백이 한 칸을 띄면 하나 들여다봐서 이제 버티는 수가 골치 아프고요. 변화가 엄청납니다. 백이 호구를 치게 되면은 다시 중앙을 젖혀서 이제 백도 젖힐 수가 없죠. 끊겨서 곤란합니다. 이렇게 붙여 나오면 뻗어서 안점을 버리면서 전개하는 정석을 많이 두었었는데요.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변화가 정말 많지만 오히려 복잡하고 AI에서는 이제 높은 퍼센트를 보여주는 수법이 그냥 밀어가는 수법입니다. 정말 의외인데 사실 이 수법은 고전 정석입니다. 고전에 이제 이렇게 처음 소림류가 두어졌을 초창기 시절부터 이런 형태가 등장을 했었는데 흑이 세력이 두텁다는 거죠. 네, 그래서 AI에서는 밀어가는 수를 굉장히 급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도 이렇게 밀어가는 수가 정수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과거에는 A로 그냥 받아서 뻗어두면 변화점 정도로 가서 이것이 과거형 정석인데요. 꼬부리면 다시 한 칸을 띄고 두 칸을 띄었을 때 이제 선수를 잡아서 다른 곳을 두거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AI에서는요, 이렇게 두지 않고 귀의 실리를 좀 더 중시하기 때문에 눈목자의 수를 추천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백이 꼬부리는 자리가 급소이기 때문에 예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호구를 치는 수를 오히려 귀의 실리를 좀 더 단단하게 지켜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이 젖혀 이어서 이제
흙의 귀에 붙여가는 약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흙도 받아주지 않고 받아준다면은 당했습니다. 다시 선수를 잡아서 그 3-3을 들어가는 수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개가 될 경우에는 백이 58.6%로 약간 활발한 진행입니다. 귀에 뒷맛이 있지만 흙도 대세점을 차지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의외였던 점은 눈목자로 걸쳤을 때 한 칸을 띄게 되면은 A로 밀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흙도 여기서 막아가는 수보다는 백이 늘었을 때 퍼센트가 의외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막지 않고 B로 젖혀가는 수가 조금 더 적극적인 수고요. AI 추천수이기도 합니다. 두 점 머리는 두들겨라. 격언 그대로인데요. 백이 만약에 꼬부리면 바로 막습니다.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늘어서 둔다면 흙이 늘어서 흙의 우군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전투가 일어날 경우에는 흙이 유리합니다. 백이 무리가 되겠고요. 단수를 쳐서 이제 한 점을 버리면서 모양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앙으로 입구자를 두었을 때 흙이 이제 백 기준으로서 53%로 물론 팽팽한 흐름이지만 첫 시작을 57%로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흙이 포인트를 얻은 형세입니다. 자, 백도 꼬부리는 수보다는 그냥 젖혀가는 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젖혀서 받는 것이 정수고요. 여기서도 이제 중앙을 둬야 되는데 단수를 쳐도 이었을 때 또다시 돌아와서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늘어두는 것이 정수가 되겠고요. 다시 눈목자를 두게 되면 AI에서 가장 높은 추천수가 이 나를자 걸침입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었을 때 백이 59%로 약간 활발한 진행입니다. 추후 끊어가는 약점이 신경 쓰이는데요. 만약에 끊어가면 백의 묘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단을 젖혀서 한 점을 희생해서 반대편에 한 점을 제압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젖혀서 받아준다면 이었을 때 귀에 약점이 노출됩니다. 끊겨서는 백이 곤란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물러선다면은 바깥쪽 단수를 쳐서 백 수가 늘어났죠. 흙이 잡힌 형태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끊는 수가 두렵지 않고요.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었을 때 이제 백이 59%로 충분히 둘만한 국면입니다. 자, 이렇게 한 칸 뛰는 수, 이 나를자를 두어가면 엄청나게 복잡한 변화가 전개되는 줄 알았더니 의외로 AI에서는 밀어가는 정말 간단하고 알기 쉬운 변화를 추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백도 밀어가는 수, 그 정석이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간소해졌습니다. 훨씬 더 쉬워졌고 발빠르게 선수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정석은 모두 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선택 중에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AI가 추천하는 수, 확률이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의외로 이 입구자의 수를 AI에서는 가장 푸른빛으로 1번 추천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이 두 칸 뛰는 수가 정수가 되겠고요. 과거에는 무조건 이렇게 한 칸 낮게 다가서서 압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 한 칸을 띄고 들여다보는 수는 응수타진인데요. 받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 선수를 잡아서 흙 두 점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나를자를 두어야 되는데 이 붙여가는 수가 통렬합니다. 붙여서 백을 끊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양곤마가 되겠죠. 그래서 흙 공격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들여다봤을 때 백이 이렇게 이어서 받아주면은 하변을 다시 지키고 한 칸을 띄고 A 정도로 나를자로 해서 귀와 변을 동시에 지키는데요. 이렇게 전개되었을 경우에는 흙 기준으로 48%로 흙이 약간의 포인트를 올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칸을 띄는 수가 이제 정수로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AI 추천수는 의외로 A의 어깨 짚음이었습니다. 한 칸 띄는 수가 56%였고요. A로 어깨 짚는 수가 60%입니다. 무려 4%나 차이가 나죠. 이렇게 두었을 때 흙이 만약 아래를 넘어서 받아주면 더 이상 전개하지 않고, 전개한다면 이제 한 칸인데요. 이제 한 칸보다 더 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산수를 잡아서 3-3을 파는 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되면 161%로 포인트를 올린 상황이고요. 자, 밭전자를 쨘다면 어떨까요? 양곤마가 되지는 않을까요? 막상 두면 떨리는데요. 막아서 나를자로 이제 흙을 몰아놓은 다음에 다시 타개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AI에서는 변화에서는 능수능란한 타겟 실력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AI만의 발상이겠죠. 인간으로서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개될 경우에 161%로 활발하고요. 이런 끈은 두렵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빈 삼각으로 흙이 약간은 무식하게 끊어간다면 그냥 한 점을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버렸을 때 100이 무려 89%로 유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젖혀서 끊어볼까요? 젖혀서 끊는 수는 역시 끊어서 반대편 축이 있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요. 단수를 쳐서 돌려서, 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수를 이용해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형태죠. 모양이 정리가 됩니다. 백의 타개가 현란한데요. 중앙석점은 버려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전개될 경우에는 169%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렵한 획마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한 점은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있다라는 각오로 타개를 한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어깨짚음의 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칸보다는 어깨짚음. 만약 이 형태가 등장한다면 이 어깨 짚는 수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흙도 두 칸을 벌렸을 때 이 다가서는 수보다는 A의 3-3을 가장 먼저 이제 AI 푸른빛 예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3-3을 가거나 또는 B도 확률이 높습니다. 받아줄 경우에 붙여서 두텁게 하변을 키우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이렇게 두어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한번 실전에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목자 걸침에서 의외로 A가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00도 조금 더 적극적인 수를 이제 구사하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높게 걸친다면 어떨까요? 두 칸 높은 걸침이 좀 전에 보여드린 눈목자보다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두어갈 경우에 흙도 나를자로 받아주는 것이 이제 과거에 많은 기사들이 애용했었던 정석이자 일감인데요. 만약 막는다면, 여기서 그냥 막는다면 정석의 환원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변화에서 똑같은 형태가 나왔는데 이렇게 전개될 경우에 여기서 손을 빼고 3-3을 들어가고요. 100이 58%로 이제 수순만 다를 뿐 똑같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손을 빼고 3-3을 파는 수를 가장 먼저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3을 팔 경우에는 100이 59%로 약간 활발한 진행입니다. 이렇게 걸쳐둔 교환이 활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흙의 나를자는 겁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두어졌던 협공, 공격적인 수법이죠. 그 전투를 좋아하는 기사들이 많이 뒀었는데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그 과거 정석에 있었습니다. AI에서 똑같이 추천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까지 이제 정석의 일단락인 줄 알았습니다. 나를자 정도 두고요. 하지만 의외로 한 칸 띄는 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명 버림돌 작전인데요. 이렇게 나와서 끊었을 때 한 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서 모양을 정리합니다. 여기 뻗어두게 되면은 다시 어깨를 짚어서 두터운 형태로서 어깨 짚는 수가 성립하는데요.
흙을 눌러놓은 다음에 다시 밭전자를 째서 들어갈 경우에 백이 65%로 매우 활발한 진행입니다. 이 한 칸 뛰어가는 수도 정말 의외였고요. 여기서 이 붙여가는 수가 약간 싱겁다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이 변화대로 둘 경우에 흙이 이제 귀에서의 실리와 또 변에서의 좋은 자리 양쪽을 선점해서 좀 흙이 조금이라도 활발하다라는 결론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한 칸 뛰는 수로서 버림돌 작전으로서 백이 조금이라도 이제 우세한 퍼센트를 가져가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협공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협공을 가면 이 붙여가는 수로서 뻗어서 받는다면 한 칸의 자세가 좋고요. 만약에 늘어둔다면 젖혀서 끊는 수는 잡혔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 귀에서 젖혀서 받아두어야 되는데 뻗어두게 되면 다시 눈목자를 두었을 때 이 진행 또한 백이 활발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AI 추천수 바로 입구자였습니다. 입구자인데 여기서 AI는 가장 높은 이제 확률로 보여주는 수가 33입니다. 33을 들어가서 이제 그 100 걸쳐둔 교환이 A로 날일자로 전개하는 수와 B로 입구자로 붙여가는 수를 남겨둔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33을 파고 여기 선수를 잡아서 다시 두 칸으로 다가섭니다. 다시 입구자를 두고요. 여기 벌렸을 때 이렇게 젖혀서 붙여서 밀어서 이제 타개를 한다는 것인데요. 흙도 이제 중앙으로 한 칸을 띄면 다시 단수를 쳐서 호구를 치는 것까지가 AI 추천 변화도인데 이렇게 전개될 경우에 백이 59%로 물론 활발한 진행입니다만 하지만 이대로 사람들이 모방해서 둔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프로인 저도요. 만약에 저라면은 이렇게 두지 않고 AI 푸른빛이 들어오는 33을 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둘 것 같은데요. 두 칸 띄는 수, 확률이 2% 정도 떨어지지만 훨씬 안전해 보이죠? 또는 이렇게 입구자로 두어가는 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흙이 받아준다면 귀에서 젖혀서 단수로 활용을 하고 다시 벌렸을 때 이것이 백의 주문입니다. 백이 58.4%로 근소하게 활발합니다. 하지만 흙도 날일자의 버팀이 좋습니다. 날일자 추천하고 있고요. 젖혔을 때 막을 수가 없죠. 이렇게 뚫고 나오는 수가 있어서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흙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흙도 찝어야 되는데요. 단수를 치고 호구를 쳐서 저라면은 이 변화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앙까지 젖혀놓고 다시 화점으로 걸쳤을 때 백이 57%로 현재까지 팽팽한 흐름입니다.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눈목자와 눈목자 걸침과 두 칸 높은 걸침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분석해보니 두 칸 높은 걸침도 둘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눈목자는 실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전에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복잡한 변화를 전개하는 것보다는 그냥 입구자를 두어서 두 칸을 띄면 다시 일단락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선택이 되겠고요. 만약에 두 칸 높은 걸침을 한다면 입구자로 받아두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소림류의 변화 굉장히 방대한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한 칸 높은 걸침 AI가 1번으로 추천하는 푸른빛이 들어오는 추천수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금기되었던 수예요. 과거에 변화점이 놓여 있을 때는 전투가 일어났을 때, 특히 이 요도정석이 벌어졌을 때 전투에서 흙이 유리하다는 이론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이론을 AI가 완전히 깼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높은 걸침과 이 소목에서 낮은 걸침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